강연해 주시는 분은 저 밑에 나와 있듯이 부천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 그 실내디자인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하고는 이제 뭐 학교 뭐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14번을 강의를 하셨대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건축사님들 앞에서, 주로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다가 건축사님들 또 연세도 있으신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원래 얼마 전에 이제 강연을 뭐 했는데 처음에 한 번을 예정했다가 7번이나 요청이 와서 아주 강의를 하다시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희 그 강연을 맡아주실 박영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생성형 AI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 9월부터 강의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내 건축 분야에 AI가 어떻게 도입이 될지 고민 좀 하다가 제가 올 1월부터 학회장을 하면서 5월 달에 전반적인 붐을 좀 일으켜야겠다 해서 컨퍼런스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쪽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계시고 요청이 많아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우리 분야에 크다란 역할을 하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저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은 1시간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생성형 AI 기술이 실내 건축 또는 건축 설계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가장 큰 포커스고요.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연구,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설계 협업 실계의 가능성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AI의 기본적인 기본의 원리가 협업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걸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프롬프트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프롬프트의 원리를 아셔야지만 모든 생성 AI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 과정에 있어서 AI 활용에 대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 때 인테리어와 건축의 사례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를 통해서 향후에 AI 가능성들을 점쳐보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협업진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설계 도구는 기술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80년대 CAD가 등장을 하면서 건축 설계 분야의 전반적인 디지털 설계의 기초가 이루어졌고요. 1990년대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인터넷을 기본으로 하는 협업 시스템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UX, UI 디자인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글로벌적인 공유 개념들이 생기고 협업 시스템이 확대됩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이 챗GPT가 진행되면서 이 지능형 자동화 설계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변화들을 어떤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 설계 도구와 함께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합리화를 구축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DS에서 AI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DS에서 AS 시대로 전환되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DS 시대에 있어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되어지는 그 속에 디자인의 본질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23년도에 챗GPT라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아날로그 인간이 AI와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단축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산을 하고 고객 중심의 디자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협업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협업지능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일을 하는 과정에 가장 최적화된 AI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최적화된 AI들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들로 진행되기 위해서 최근에 협업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협업지능을 담고 있는 도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도구들이 협업지능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협업지능 도구는 인간과 그 다음에 AI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지능 도구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텍스트 기반의 거대 언어 모델인 LML에는 이와 같은 방식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현재 챗GPT를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는 달리라든지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파워플라이 이 정도까지는 조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음성 기반의 AI는 국내에 클로바 노트가 가장 많은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어 기반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 번역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중심으로 하는 번역기구 도구들이 지금 왕성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그 중에 노션 A와 I love PDF라는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비디오가 엄청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도 고정되어 있는 파워포인트에서 이 비디오를 이용하는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실험하고 있고 곳곳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AI 플랫폼으로 종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아키스케치라는 플랫폼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분야에서는 플래시티라든지 하우빌드라든지 빌드잇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AI 플랫폼은 결국은 자동화 설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빗금친 협업 지능 도구들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협업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는 조금 못할 것 같아서 이 빗금친 부분만 활용해서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에다 LML의 어떤 트렌드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이 챗GPT가 가장 강력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도구에 있어서는 미드저니가 가장 인기를 하면서 조금 하향 추세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급성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용인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대로 자기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협업 지능 도구 중에 특히 이미지 생성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미드저니가 가장 대중적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띄려면 스테이블 디퓨전까지는 확보를 하셔야지만 원활한 설계 프로세스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는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AI가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현재 기획 설계 부분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기획 설계 부분은 AI로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3D 모델링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고, 기본적인 마감재를 통한 재료의 선정, 그 다음에 견적의 기초까지도 다 현재 AI가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방서라든지 공정관리.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도서를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 특히 오토캐드, DWG라든지 스케치업 이런 파일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까지의 AI는 베타 버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즉 크기와 방향을 제어하는 데이터를 못 읽는다는 뜻입니다.
기존까지는 텍스트 중심의 이미지까지는 생성할 수 있지만 이 벡터, 즉 크기와 모양들의 형상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못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BIM이 챗GPT가 BIM을 읽는 순간 이 기본 설계 단계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기획 설계에서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즉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시점으로 넣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끝에 가서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획 설계에 있어서 협업적인 부분은 이렇게 제가 좀 간추려봤습니다. 고객의 요구 분석을 하기 때에 협업 진로, 규모와 사례 분석했을 때의 협업 진로, 대안 선정과 작성면도 투시도 제한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삭감의 스팀체가 다릅니다. 이런 스팀체들이 다른 협업 진행 도구들을 가급적이면 자기 회사들에 맞게 체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제 스스로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제자들과 저는 협업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실내건축을 전공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주거 전문 인테리어 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 건축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인테리어 회사를 같이 하는 회사의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공간 전문 인테리어 회사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건축사무소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건축사무소 사례들입니다. 즉, 제가 보여드릴 사례는 그냥 테스트 중심의 사례들이 아니라 실제 협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협업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냥 연구만 해서 테스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 협업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보면 이 지금 다이어그램은 인테리어 사례입니다. 인테리어가 기획 설계 단계에서 기획을 하고 주제 설정을 해서 3D 모델링을 만들고 디자인 필터를 하고 공사 계획까지 어떤 주거 전문사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 쓰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3D 모델링을 끝없이 생산을 합니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보완을 하고 팀 내에서 보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율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되고 버려지는 대안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설계 과정에 있어서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성 저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3일 만에 끝내는 방법을 조금 만들어 보자.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례는 기존에 7일에서 10일 되어지는 이 어떤 프로세스를 3일 정도로 축약시킬 때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가 주 목적입니다. 이따가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시간의 단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제 강연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글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AI에 다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텍스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서 텍스트화 시키는 게 있고, 최근에 챗GPT 버전이 업버전이 되면서 목소리를 통해서 텍스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스케치를 넣어서 3D를 만드는 버전까지 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아직은 색깔을 이렇게 진하게 묻히는 거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5가지의 행위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완숙해지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를 다 다뤄봤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챗GPT는 6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4가지 기능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미지를 분석하고요.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생성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얘는 인간으로 보시게 되면 끝없이 저하고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학습 방향에 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 활용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꼭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액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ADA 부분, Advanced Data Analysis 부분은 조금 여러분과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학원 학생들한테는 제가 여기까지 밝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가지고 있는 4가지 기능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프롬프트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어 지시어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롬프트는 다른 분야, 컴퓨터 분야에서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이 AI가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지시할 수 있게끔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의 워크플로우를 잠깐 살펴드리면 제가 기본 원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디자인 기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프롬프트를 챗GPT를 쓰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냥 자기 생각을 넣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유도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작업 방식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내 이야기를 필 것인지 아니면 객관화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실내 건축과 건축용 프롬프트가 약간은 바뀝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롬프트는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자연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구어체를, 문장체를 너무 어렵게 쓰실 필요가 없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쓰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쓸 때 중복하지 마셔야 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으시려면 구체적인 용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축사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갖고 계시고요. 단, 프롬프트가 상하 좌우의 문맥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것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챗GPT는 자기 의도대로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짜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문맥이 맞는 이야기를 쓰실 수 있다면 누구든지 AI를 다룰 수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끝없이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먼저 제일 기초적인 기법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기법은 챗GPT에다 한 문장을 씁니다. 제가 인테리어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을 설명해줘 하게 되면 아무 사전 지식 없이 학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밝은 색상, 자연 소재, 심플한 디자인,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들을 씁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조금 반복을 시켜서 아니면 특정 사진 하나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특정한 사진에 의해서 이 미드 센추리 모던 디자인을 얘가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분류시킵니다.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분류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5번 정도 질의를 하거나 5번 이상의 사진의 이미지를 학습시키게 되면 새로운 형태로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적인 프롬프트의 방식입니다. 가장 편하고요. 그래서 그냥 챗GPT를 이용하신다면 끝없이 그들과 함께 문장을 쓰시다 보면 여러분만의 챗GPT로 전환되는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반면에 전문가로 조금 더 넘어가시려면 이 체인 오브 서트라고 해서 COT 방식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아까 똑같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방식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 지금 COT 방식은 답변을 토달해서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과정을 즐겨서 하나의 대안을 선정을 하는 유형을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고객이 원하는 게 밝고 친환경적인 공간이고 가족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실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이 밝고라는 거를 구체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연광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최대한 많이 들어오려면 대형 창문이 커져야 되고 대형 창문이 남쪽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밝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단어에 위계들이 만들어지는 생각의 연결고리 과정이 체인 오브 소프트입니다.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가 지나면 최첨단의 나만의 답을 얻는 방식은 GKP입니다. 이거는 챗GPT를 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2단계를 제일 많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 대한 사례가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트렌드 분석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걸 통해서 디자인 요소 색상을 추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맞춤형 디자인들을 제안하는 이런 방식들이 건축 프로세스에 굉장히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가르쳐보니까 문장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일에 관성이 많이 붙어서 내 방식대로 주관화시키시려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주관적 묘사 부분이 있고 이걸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관적 프로mpt는 내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오두막 세 채가 푸른 하늘에 노을이 점쳐지는 호숫가에 위치하고 있어. 오두막 뒤로는 눈 덮인 나무들과 산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이루고 있고 실사와 같은 투시도 스타일을 그려줘. 그러면 이분은 머릿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주관적으로 다 해석하면서 단어들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단어들의 배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오두막이라는 주체를 설계해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배경과 위치적인 환경들이 나오고 시간대에 의해서 이 어떤 낮이냐 주경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또 시간대가 달라지는 여러 가지의 프롬프트에 의해서 그림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앞선에 얘기했던 내용들로 하게 되면 챗GPT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을 형성시키는데 여기 보면 챗GPT가 아직은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뒷산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뒷산을 그렸지 않죠, 그죠? 반면에 미드저니는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대로 반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서술화시켰습니다. 반면에 미드저니는 딱딱 단어들만 풀어서 줍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문장을 다 만드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 챗GPT는 저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들을 끊어서 내가 이런 걸 원해. 그럼 너의 이야기 방식대로 네가 좀 만들어줘라고 여의치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설계를 스케치하는 모양대로 글을 만드시게 되면 챗GPT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끊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들이 지금 이 두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보실 거고요. 다음은 객관적인 겁니다. 이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챗GPT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페르소나를 좀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는 이제 디자인의 시각으로 글을 또는 분석해주고 그림을 만들어줘. 그래서 AI 디자이너야 최신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거실 디자인을 하려고 해. 이 배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식물을 포함한 미니멀 스타일의 거실 디자인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내부 투시도와 엑소노메트리를 그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까지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 창문을 만들어주고 목재를 사용해주고 실내 공간에 신문을 배치해주고 개인의 취향에 맞는 색상과 작품을 네가 추천해줘, 그려줘.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그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여기에 기본적인 문맥은 잘 보게 되면 단어들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페르소나부터 시작을 해서 배경과 임무와 예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도가 명확히 익힐수록 그림은 여러분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 가이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당신은 여기서 가로칩니다. 그리고 배경을 이렇게 하다가 인물을 이렇게 그려주고 쓰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내 건축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건축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써라 라고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챗GPT로 하게 되면 오두막, 자연 스타일, 별장, 목재 파선, 사실 이미지 쭉 나열시키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오두막 설계해주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계별의 위계를 맞춰서 하게 되면 조금 더 구체화된 이미지가 나옵니다. 요거를 프롬프트로 돌리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연출 기법들이 나오는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좀 사례를 조금 확장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를 통해서 인테리어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타이틀과 스타일과 컨셉에서 디자이너의 이름을 알게 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너가 넣을 가구와 그 다음에 바닥, 벽, 천정의 재질들, 색상들, 그 다음에 렌더링 스타일, 뷰, 환경,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 형식대로 그림을 만들면, 지금 현재는 이거 상업호텔의 로비입니다. 로비를 현재 리셉션 데스크를 놓고 소파와 의자를 만들어주고, 기본적인 재료는 무채색의 타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벽은 베이지 톤의 마블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미지 생성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바꿉니다. 다른 프롬프트는 그대로 유지하되 카린 나시드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이름을 넣게 되면 카린 나시드의 풍이 나옵니다. 풍이 나오고, 자하기드라는 이름을 넣게 되면 자하기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똑같은 하나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미지의 생성 부분들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10초 만에 데이터들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반면에 건축은 건축 스타일이 들어가야 되고, 건축가 이름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파사드의 재료, 렌더링 스타일, 뷰, 똑같이 환경, 건물이 놓여있는 위치의 주변 환경들, 거기에 따른 라이트를 이렇게 써놓게 되면 기본적인 문화센터, 현대적인 스타일로 해주고, 자아기술에서 메탈 그라스의 파사드를 통해서 미르 렌더링 방식으로 해서 조감도 방식으로, 주경 방식으로 그려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방식을 통해서 안토니오 가우디 방식으로 똑같이 바꿉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방식으로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섞을 수 있습니다. OMA 아키텍처, OMA 레퍼런스와 안토니오 가우디를 두 가지를 섞게 되면 두 가지의 사례들이 섞어지는 그림들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글의 방식에 의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다양한 방식들로 데이터들을 내 스스로의 생각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참고 사례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설계 사례의 활용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앞에 부분은 인테리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건축 사례를 말씀을 드릴 때 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의 현존에 존재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주거공간 인테리어의 전문 회사입니다. 대부분이 신혼부부라든지 중장년층이 와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먼저 고객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고객 상담을 할 때부터 AI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회의를 할 때 대부분은 연필을 통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AI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거는 그냥 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치시게 되면 크로바 로트라는 게 있습니다. 크로바 로트를 하게 된 음성 인식을 통해서 녹음이 되고 그 음성 인식된 녹음이 바로 텍스트화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추천해 드렸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먼저 탐색을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대로 쓰지 말고 나의 의도대로 탐색과 정리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해서 투시도로 이어지는 방식을 만들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다. 그래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우선 케이스 1입니다. 인테리어 주거 공간에 A라는 부부가 와가지고 주상복합의 인테리어를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크로바 노트로 이렇게 참가자들의 네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달라 그러면 요약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인테리어의 비용에 대한 이야기 제안과 그 다음에 대부분이 김치 냉장고의 위치, 주방, 아일랜드 싱크대, 이분은 주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의뢰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계를 좀 해보자. 근데 이 상태로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하나의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이겁니다. 이 고객 상담 내용을 디자인 고려사항과 레이아웃 계획과 잠재적인 개선 사항으로 구분해서 개조 형식으로 네가 다시 작성을 해줘. 그러면 챗GPT가 아까 녹음되었던 데이터를 읽어서 챗GPT가 다시 분류해줍니다. 다시 분류해주고 그 분류된 내용들을 토대로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당신은 이제 챗GPT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중형 아파트 주방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토대로 투시도를 그려주세요. 모던 인테리어 스타일, 바닥은 화이트 대리석,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A안과 B안 중에 B안은 버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거실 쪽으로 아일랜드가 개방돼야 되는데 거실 쪽으로 개방되지 않아요. 그래서 AI를 디벨롭하기 시작합니다. AI를 디벨롭해서 이거를 다시 미드저니로 확대시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번역 도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챗GPT는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한글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번역 도구를 통해 가지고 미드저니로 전환시키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이 조금 거짓말 친 게 있습니다. 이 지금 부분은 이 반사거울이 있는 수납장을 원했어요. 근데 이 반사거울에 수납장이 없습니다. 근데 미드저니로 가니까 반사거울에 수납장이 발생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드저니의 활용이 훨씬 더 이미지 생성 부분에서 강력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 챗GPT와 미드저니를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2입니다. 이 지금 인테리어 특히 주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요즘 신혼부부들이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와서 인테리어 트렌드를 말을 하는데 올드머니라는 생전에 존재하지 않는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올드머니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는 이 지금 인테리어 디자이너 입장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해 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트렌드들을 사진을 놓으면 챗GPT 분석을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 만들어 드리냐면 이런 전체 불명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분석하는 챗G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챗GPT 안에는 MyGPT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MyGPTs 안에 지침을 내립니다. 어떻게 지침을 내리냐면 너는 이제 업로드된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하고 인테리어 스타일을 파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컨설트를 해줘.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닥벽들이 분석되게끔 하는데 A는 천적, B는 벽, C는 바닥이라고 네가 다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챗GPT에다가 제가 원하는 보고서 체계를 만들어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챗GPT가 내 내용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령을 때리게 되면 이런 학습된 내용은 이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 학습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A안, B안, C안 5개 안을 분석해달라니까 천정벽 자리 다 다르고 스타일까지 분석해주고 이렇게 해석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뭐냐면 결국은 내 스스로가 챗GPT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를 넣게 되면 재료, 그다음에 색상, 디자인 패턴까지 다 분석해서 모던 스타일입니다라고 챗GPT가 분류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각 업체들마다 자기만의 DNA를 개발을 해서 고객 상담을 할 때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사례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요건 카리나 시드의 사례를 넣었을 때 얘가 제가 지정하지 않는 스타일을 지가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막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황 규모 검토 부분은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들에서 인테리어를 같이 합니다. 부부가. 그래서 이 아키스케치라는 걸 통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추천해 드렸어요. 아키스케치를 가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생성시키게 되면 주소를 치게 되면 아파트가 나오고 아파트를 치게 되면 그 표현대가 그대로 생성이 가능한, 변형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분석시키냐면 이쪽에 벽 그리기들을 고정시켜 놓고 브랜드샵과 가구 라이브러리, 마감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고객과 상담을 합니다. 재료를 뭐로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통해서 유년상제 재료를 클릭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파는 신혼부부의 사례입니다. 소파는 일반 카우치들의 사례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탠드, 조명, TV 다 나와 있습니다. 즉 아키스케치를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연결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데이터를 끄집어냅니다.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제공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요건 뭐냐면 여기에서 투시도를 잡은 거예요. 즉 아키스케치에서 투시도를 잡아서 그 아키스케치 추출된 이미지를 챗GPT화 시킵니다. 그 챗GPT에다가 프롬프트를 명령을 때리면서 아까 검토되었던 각종 가구나 조명 재료들을 그대로 이미지화 시켜서 만들게 되면 하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시 미드저니로 전환시킵니다. 그럼 계속 끊임없이 협업 과정을 통해서 같이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상업공간 인테리어 회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수집을 하고 탐색을 하고 주제어를 도출해서 투시도를 만드는 주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즉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설계의 주제어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스 1은 이 업체가 지금 클리닉 센터의 사례들을 분석을 해서 글과 함께 줬던 사례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럼 너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나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합니다. 그 대표가 분석했을 때는 이렇게 단순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뭘 선정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요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네가 그냥 가서 브리핑을 할 때 써라 그래서 요거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었는데 요 단계보다 저는 어떤 걸 추천해 줬냐면 요겁니다. 아까 그 친구들이 만들었던 보고서에서 설계 개념, 주제, 색상, 재료, 조명 방식별로 이걸 분류해줘. 그럼 챗GPT가 이 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들이 주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색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분석하려면 제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챗GPT가 그대로 분석을 해서 해주는데 이 빨간 표시의 이 데이터들이 나중에 컨셉으로 전환되어지는 것도 좀 이따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챗GPT에 물어봅니다. 이 8개의 클리닉 사례를 설계 주제어 5개로 네가 추출해 줄래? 이렇게 놓으니까 자연감, 채소 디자인, 조금 영감을 얻을 수 없는 단어들을 써요. 그래서 소설가 시인처럼 글을 써줄래? 그럼 설계 주제어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거울의 정원, 시간의 흐름, 빛의 속삭임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와닿아서 이 데이터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건 고객 중심의 데이터들을 쓰게 됩니다. 글들을.
거울의 정원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시간을 여행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빛의 책감을 통해서 빛이 만들어낸 소리 없는 음악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서 프롬프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건축을 했던 팀은 앞에 얘기했던 최초의 이 데이터를 버리고 이 데이터를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제어를 설정해서 개념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들을 보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조각상 분들이 아까 사례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사례들을 지금 디벨롭하고 있고요. 그 같은 회사가 호텔을 또 로비를 수주합니다. 근데 이 건축주는 천정을 되게 특이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프로세스에서 사례 분석을 하는데 천정 패턴을 스타디 시킵니다. 그 중에 이걸 다 챗GPT에 학습을 시키고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그 대표가 하니까 똑같은 형태의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뭘 선정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사례들을 다시 미드저니를 해서 이 사례 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디벨롭을 어떻게 했냐면 저하고 K2 사람이 야 이거 전부 다 하지 말고 이 사례 하나만 갖고 하자. 그래서 이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챗GPT에다 물어봅니다. 이미지를 넣어서 야, 요 그림 왼쪽의 이미지는 네가 어떻게 해석해? 오른쪽의 이미지 어떻게 해서 두 가지의 그림에서 나오는 유사 프롬프트를 그대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프롬프트를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챗GPT가 원하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을 생성시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미드저니를 정하시죠. 미드저니를 시켰을 때 최종 요 안을 디벨롭하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금 안이 디벨롭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요 안을 가지고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디자인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스케치 과정들을 미드저니와 챗GPT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것들을 가지고 좀 설계하고 있고요. 건축사무소하고 이제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규모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플러스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플러스티를 통해 가지고 법규 검토와 사업성 검토는 투시도를 만들고 한번 실험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플러스티는 7,000원입니다. 근데 조금 올랐어요. 7,700원으로. 7,700원을 내게 되면 이렇게 규모 검토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규모 검토까지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 땅에 맞는 대안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해봤죠. 그래서 실험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 하나 넣은 거를 챗GPT로 올려놓고 기능적 스타일, 조금 역동적 스타일, 그죠? 이건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건 재미로 실험을 해본 건데 기능적 스타일을 넣었을 때 이걸 만들었던 거를 챗GPT 추출을 이렇게 미드저니로 전환을 시킵니다. 미드 전환을 전환시키게 되면 어법의 유사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도리를 가지고 제가 설계사무실하고 안을 하나 만듭니다. 이 설계는 제가 예전에 스케치했던 안을 건축주가 우연치않게 봐서 그 안을 좀 디벨롭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실제 설계한 사례입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전략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리서치하고 컨셉을 잡고 프롬프트를 개발해서 대안을 선정하는 방식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디자인까지 안을 추출하는데 바뀝니다. 챗GPT만 갖고 있고 미드저니만 보셨다가 파이어플라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도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스케치업까지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때 내 아이디어를 구체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만들어낸 이미지를 합성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캐릭터를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노하우입니다. 이게 엄청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젝트 전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요청받았던 사이트는 오피스 분들 사이에 있었던 사이트고 전면이 굉장히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미디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가 요구했던 데이터는 파사드가 미디어를 담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그 미디어가 공공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용자들과 시각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됐으면 좋겠고 자기네 자사의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래서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 최적된 면적을 가지고 이제부터 리서치 과정이 들어갑니다. 당신은 건축가입니다. 현대 미디어 사용의 건축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10가지 사례를 찾아서 건축과 미디어의 관계, 매스 디자인, 소재 사용, 방문객의 시선들을 유도해서 분석을 해줘. 그러니까 10개의 최근 5년간의 사례들을 추천해 줍니다. 최근 5년간의 사례들을 얘가 추천을 해주고 클릭해 들어가면 다 들어가서 실제 정보들을 취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령했던 미디어의 관계, 매스 소재, 그 중에 건축과 미디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도시의 공공성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매스 디자인은 되게 유연성이 있고 유선적인 그런 매스 디자인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방문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얘가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 요약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설계 주제와 도출로 넘어갑니다. 이때 설계 주제와 개념을 도출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실패해서 다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명령을 써서 제가 물론 이 과정이 여러분한테는 빨리빨리 보여드리지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저의 고민도 있고 그 중에 저한테 다가왔던 단어가 이겁니다. 건축물은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게 마음에 와닿고, 그 다음에 LED 파사드와 미디어리 살아있는 캔버스처럼, 그래서 캔버스라는 거의 모티브가 머릿속에 확 꽂혀요. 그래서 이건 캔버스라는 어떤 이미지 설계 주제어를 이걸 이미지화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프롬프트로 넘어갑니다. 프롬프트로 해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받아붙고요. 근데 이거를 챗GPT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저니 프롬프트가 만들어진 거를 다시 미드저니로 넘어 들어가게 되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소트라는 미드저니의 프로그램은 챗GPT가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롬프트를 얘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중에 보면 웨이브란 단어의 비중이 크고 컬러의 비중이 크고 LED 파사드 캔버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캔버스의 단어의 비중은 작습니다. 맞죠? 보시죠? 그래서 저는 웨이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요거를 눌러보면 5개의 한 컷당 4개씩, 즉 20개의 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대안들이 AI가 만들어주는 미드저니 안들은 말 그대로 웨이브가 굉장히 강한 성격의 데이터를 줍니다. 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건축주는 조금 차분하면서 독특한 이미지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 중에 웨이브 단어와 프로이라는 단어를 좀 삭제시키고 제가 디지털 캠퍼스라는 단어를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서 쭉 가다 보면 얌전해지면서 이렇게 차분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증거에서 정형화된 패턴을 유지하면서 미디어를 담는 스케일들을 좀 찾아내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제 좀 본격적인 디자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서 추출된 이미지를 파워플라이로 해서 라인 드로잉으로 뽑아냅니다.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똑같은 거에서 색채와 모든 걸 다 빼고 라인만 빼니까 매스와 매스들이 서로 중첩되어서 쌓여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스태핑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캔버스라는 단어를 합칩니다. 그걸 챗GPT화 시켜가지고 챗GPT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중에 이 이미지가 굉장히 건축주한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이 이미지에 프로그램을 담는 걸 합쳐서 파사드에 미디어의 얼굴을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스토리로 전개시켰습니다. 그 전개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엄청난 매스 스타일을 합니다. 매스 스타일을 미드저니를 통해서
기본적인 각 층의 변화들, 그 다음에 층 간의 높이를 변화됐을 때, 각 면의 파사드에 각을 줬을 때, 그 다음에 패턴을 조금 바꿨을 때 유형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 유형들의 살펴본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기존에 컨셉됐던 데이터, 기존의 다른 건축가들이 했던 것들을 이미지 합성을 시킵니다. 즉 이거를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라는 용어를 활용을 해서 미드저니가 만들어져 있는 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따와서 기존에 제가 스케치업으로 만들었던 거 합쳐서 두 가지를 합성을 시킵니다. 이 합성을 시켜서 단면 스타디가 시작됩니다. 단면 스타디가 돼서 이렇게 기존의 단면 스타디에 의해서 파사드가 어떻게 먹힐지를 계속 검토하다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매력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건축주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파워플라이어로 넘어오면서 제가 스케치했던 데이터의 형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들어오면 파워플라이에서는 디테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디테일이 바뀌면서 각각의 재질감을 넣게 되면 재질감의 상호작용의 재질에 따라서 메스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변화된 상들을 다 지금 추출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100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 추스려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고, 그래서 스케치 이미지, 거기에 약간의 톤을 입히고 재질을 입혔을 때에 제가 단면을 작성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좋을지를 검토를 하죠. 그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이런 투시도를 스케치업을 만들어서 지금 최종 버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과정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AI의 가능성을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좀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저는 4학년 학생들과 교육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설계 방법이라 해서 1시간 반 만에 사례 분석을 하고 설계 주제를 도출해서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이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케이푸드 문화체험관을 사례 분석을 해서 주제어를 도출하고 그 주제어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미드저니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미드저니를 수정을 해서 최종 미드저니를 통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시간 반 만에 사례 분석까지 해가지고 이미지를 도출하고 있는 훈련 과정들을 보고 계시고요. 최근에 MVRDB가 기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버리고 AI 디자인 프로세스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클라이언트와 스케치가 된 미드저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스케치에서 패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의 미세한 부분을 변형시킬 때 스테이블 디퓨전 컨트롤 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디벨롭을 해서 최종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한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는 오늘 미드저니만 보여드린 겁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자식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막강한 프로세스를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MVRDB는 어떤 회사다? 우리는 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리서치하는 회사다. 리서치하는 회사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제 사례들 보면은 다 리서치한 겁니다, 사실. 챗GPT 통해서 리서치하고 그걸 통해서. 그래서 리서치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 과정에 투입시키는 회사로 전환시키겠다는 게 지금 목표고요. 정림건축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정림 아키젠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키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이케아에서 1970년부터 20년대까지 하다보로 다 모아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학습을 시켜서 최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 모델들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게 쉬운 과정이에요. 굉장히 쉬운 과정이고 1시간 반만 해도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케아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트루비우스 AI라는 게, 아이콘이라는 회사는 3D 콘크리트를 제작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을 넣게 되면 이미지들이 뜹니다. 주택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말을 통해서 하게 되면 주체들을 추출해주고 그 주체들 중에 여기 보면 3D 프린트 회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자기 것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평면도가 나옵니다. 그 평면도가 생성이 되고 그 평면도에 뷰를 잡게 되면 인테리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동화 건축 설계 과정에 있어서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협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이렇게 가르쳐드렸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시냐면 여러분이 해왔던 관성 때문에 안 하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겁니다. 네, 분명히 안 하실 거고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만의 DNA를 갖고 계셨던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습을 시켜서 자기들만의 프롬프트를 만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그걸 통한 AI를 구축하는 방법, 그걸 통해서 이분들은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서 인건비를 감축시키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고객 만족의 디자인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텍스트 생성할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을 데이터를 정립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할 때는 챗GPT 달리와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을 다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근데 이게 학습량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학습량이 있는 거고 지금 1시간 만에 이렇게 전달되는 양이 되게 벅차긴 합니다만 연세대학교에서 이걸 1시간 했더니 제가 총 7시간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DS 시대 AES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건 그동안의 감각으로 하셨다면 앞으로는 분석의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AI 기술을 단순히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식과 해석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도구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이겁니다. 이제 언어가 이 소통을 하고 디자인의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앞서서 이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데 언어 교육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스케치나 우리가 알아야 될 2D와 3D 학습 체계는 되게 중요시 될 부분이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 내구조를 만드는 거는 해보셔야 된다. 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들으시고 계시다 보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런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AI가 여러분을 절대 대체하지 않습니다. 단 AI를 학습한 분들로 대체될 겁니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확신이 있고 제 제자들과 이거를 계속 협업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좀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내년이 되면 또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처음 작년 9월부터 했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한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앞서 나가면서 지금 이걸 할 때에 압박감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거 있다는 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건축사 협회에 불러주셔서 이런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강연을 맡아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시간 정도 들으셨는데 일단 되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겠지만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속에 궁금한 사항들과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고 네, 교수님께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특히나 제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 DX와 EX라는 의미를 질문 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올드머니라는 사례를 들면서 어떤 개인적으로 AI 학습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학습시킨 개념이 그냥 개인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지 아니면 보편적인 데이터로 그냥 공유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첫 번째 DSAS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이라는, 그러니까 변화와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변화는 단순히 우리가 말을 타다가 기본적으로 자전거에서 자동차로, 즉 성질이 변화될 때는 변화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성질이 완전히 변화될 때는 변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단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약자를 X를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X를 써서 DX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버는 모든 시스템들의 성분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것이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완전히 또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버는 방식의 성질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런 뜻에서 지금 DX, AX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하셨던 아까 그 그림 좀 볼까요? 챗GPT는 되게 무한한 생성형 AI입니다. 챗GPT를 단순히 글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챗GPT만 갖고도 몇 시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요 얘기시죠, 지금 말씀하신 게. 요거. 예, 맞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챗GPT의 myGPT는 자기만의 용도에 맞는 챗GPT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myGPT는 기본적으로 나만의 데이터. 근데 이 myGPT를 공개 버전을 누르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오픈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만이 쓸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다 공유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지금 전 세계가 공유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챗GPT는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유튜브의 고객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큼 조회수를 통해 얻느냐에 따라 돈을 지불하듯이 이 myGPT도 얼마만큼 조회에 들어왔느냐 갖고 상업화 버전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죠?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네, 말씀하십시오. 챗GPT 가지고 간략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는 장난처럼 써봤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논리 정연하게 딱 설명이 되어주는 게 감탄스럽긴 한데, 앞으로 이제 AI 디자인의 접목이 되면 향후에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저작권 문제도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건데, 인간에 의해서 생성되는 저작권이 해당이 됩니다만, 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을 통해 가지고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불안감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가공된 것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투입된 거고, 그래서 현재 AI가 만들어진 정보에 의한 것들은 저작권의 개인적인 저작권에 벗어나 있다. 그래서 공유가 될 수 있다. 그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최종 설계 디자인이 생성이 됐잖아요. 맨 마지막에. 네. 그런 게 설계자인 나의 저작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거 어디에 발표하셔도 되는데, 이 소스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소스들이 기본적으로 남한테 저작권의 인정을 해당되느냐, 이 질문이시잖아요. 이 소스가. 근데 얘가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으면 남의 거를 제가 채우는 거지만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의 가공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 데이터는 순전히 저한테 가공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쓰셔서 다 공개하셔도 됩니다. 제가 김문당이라는 회사하고 책을 만들면서 이 데이터를 다 공개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건, 예전에는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자유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난이도를 어떻게 맞출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밀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농축해 놓고 계시면 회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냥 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네네. 그 초기에 빔이라는 프로그램이 초기에 이 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초급자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니라 초급자들보다는 설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고급자들이 훨씬 더 다루기 쉽다라고,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AI 생성형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은 설계를 하고 있는 초급 설계자라든가 이런 자들이 아니라 결국 고급 설계자들이 다뤄야 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건축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생성형 AI에 대해 지금 다 좀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게 좋을런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챗GPT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계층이 어딘가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대기업 이사들입니다. 간부들이세요. 많이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하셨던 분이 AI를 잘 쓰십니다, 사실은. 그만큼 어떤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저는 처음 만약에 이거를 접해서 학습을 하시는 분이라면 학습 교재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굴, 패션, 디자인 쪽에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건축 쪽에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교재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의 양질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초반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학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챗GPT부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생성하고 어떻게 까는지, 그리고 챗GPT의 기본적인 구성 체계부터 여러분이 좀 아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프롬프트를 만드시려고 하지만 제가 잠깐만요. 네, 여기 이 모든 것 중에 저의 설계 프로세스의 기초는 요입니다. 이거 챗GPT 마크입니다. 얘부터 시작되게 되면 가장 내가 일상생활 용어를 많이 쓰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챗GPT 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MyGPT라는 기능도 있지만 커스터마이즈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나의 최적화된 모델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보고서 쓰실 때 보고서의 목차 양식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네가 보고서를 써줘, 그럼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제 챗GPT는 저희 학생들의 챗GPT가 다릅니다. 저는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챗GPT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가가지고 또 뭐 한 1년 뒤에 하면 그동안에 축적된 분들의 데이터에 의해서 하셔서 하거나 그들의 데이터의 속도에 뒤처지실 거예요. 빨리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있답니다. 그래서 챗GPT를 제일 먼저 해드려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어떤 협회나 저희도 좀 학회에서 저희도 지금 각 대학별로 돌아다니면서 저희 학회에서 제가 주관을 해서 강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미드전이나 잘리나 스테이블 디퓨전만 하세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협업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있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